다음으로는 경희대학교 첨단기술 비즈니스학과 경영학과 이경정 교수님의 실감미디어 트렌드 특강이 있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맡아주신 이경정 교수님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특히 오늘은 러시아에서 예정되었던 약 2만 달러 규모의 강연을 포기하시고 오직 실감미디어 트렌드 특강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경정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실감 미디어를 연구하시고 배우시고 교육하시고 하는 분들 앞에서 제가 잘 모르는데 또 말씀을 하게 돼서 좀 민망합니다. 뭐 아까 러시아 말씀도 하셨는데 뭐 하여튼 오늘 오게 돼서 요 동네 보니까 완전 공대 분위기가 팍팍 나네요. 예. 저도 공대를 나오긴 했는데 저는 어떻게 카이스트를 가서 경영과학을 하게 돼서 이렇게 막 여기 지금 스페이스 X 스페이스 찾느라고 저기 돌다 보니까 여기 이런 게 진짜 공대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AI가 확장하는 실감 미디어 세계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5가 8월 달에 나왔죠. 며칠 전에 좀 제미나이 3.0이 좀 나왔다. 뭐 아직 공개는 완전히 안 됐는데요. 네, 지난 8월에 이제 GPT-5가 나왔을 때 좀 기대 이하였습니다. 엄청난 무슨 AGI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올해 말에 이제 그락 5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 또 사람들은 좀 호들갑을 떨긴 해요. 어제 그저께부터 제미나이 3.0이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데 그냥 구글 투자자들이 하는 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픈 AI는 주식을 가진 사람이 한국 사람 중에 없기 때문에 오픈 AI 칭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구글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서 구글이 뭐 좀만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X.AI, 일론 머스크 X.AI가 이제 올해 말에 또 그락 5가 나온다 하고 클로드는 지금 어떻게 됐죠? 엔트로피 클로드도 또 뭐 다음 버전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는 5를 내놨고 올해 안에 이제 제미나이 3.0이 아마 공개될 것 같고 그락 5가 공개될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인데 좀 두고 봐야 됩니다. GPT-5를 또 엄청나게 뛰어넘는 깜짝 놀랄 것이 나오는 건지 그 사이에 오픈 AI는 5.1을 냈고 지난 며칠 전에 했던 수능 시험 문제, 수학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하죠. 뭐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이게 IQ 148이죠. GPT-5는. 그 다음에 박사학위자 수준입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친구죠? 얘는 수백 개. 전자공학, 물리학, 수학, 생물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박사이신 분이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기죽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 되고 하면 다 수많은 박사를 거느리면서 그 사람들한테 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장님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메타 AI를 떠나게 된 얀니쿤이 늘 얘기했죠. AI가 우리보다 우수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메타나 페이스북에서 난 맨날 나보다 똑똑한 애들이랑 일하고 있어. 원래 똑똑한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이랑 일하는 거죠. 자기보다 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과 일하는 것은 사실 더 슬픈 일이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타트업 하신다 해도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 여러분들 회사가 성공하는 거고요. 지금은 나보다 똑똑한 AI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미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엄청난 무슨 발전이 될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은 약간 조금 조용한 상태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락 5가 또는 뭐 제미나이 3.0이 정말 GPT-5보다 더 우수하면 몰라도 좀 약간 끝이 보이는 거 아니냐. 대규모 언어 모델이 좀 끝에 간 거 아니냐. 리차드 서튼 이라는 사람 뭐 자세히 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강화학습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알고리즘을 점점 그냥 제너럴하게 만들고 거기다 데이터를 많이 넣고 그냥 학습을 시키면
점점 너네가 프로그래밍 할 필요 없이 이 AI 알고리즘이 모든 걸 다 알 거야 라고 주장한 게 리차드 서튼의 더 비터 레슨이라는 글인데요. 그래서 AI 하는 사람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주기도문처럼 읽는 게 이 더 비터 레슨인데, 리차드 서튼이 야, LLM은 좀 이제 아닌 것 같아, 끝이 보이는 것 같아, 이제 이랬고요.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트라든가 오픈AI CEO인 샘 알트만도 야, 이제 AGI라는 얘기는 좀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2일에는 아주 존경받는 AI 연구자죠. 젊은 AI 연구자인 안드레아 카파티가 뭐라고 그랬냐면 Animals vs. Ghost라는 글을 써서, 야, 우리가 그동안 기껏 만든 거는 다람쥐반도 못한 애를 만든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LLM이라는 건 다 그냥 유령일 뿐이야.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유령이 뭐죠? 육체가 없죠. 육체가 없고, 하지만 유령은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만들어 놓은 문서를 다 읽었죠, 지금. 다 읽어서 학습해서 굉장히 똑똑해서 IQ 148에 수백 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는데, 아직은 여전히 어떤 우리 인간 데이터로부터의 불완전한 복제고 통계적 증류일 뿐이고 허접한 진화일 뿐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애니멀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든 상태라는 거죠, AI라는 게. 다람쥐 같은 거 하나 만들지 못해요. 왜? 다람쥐는 정말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하는 존재지만 현재 LLM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다. 마치 우리가 부르면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유령. 여러분들 연극이나 영화 햄릿 보셨습니까? 햄릿에서 유령이 나오죠. 왕자 햄릿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빠 유령이 나와가지고, 왕이죠. 내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너희 엄마가 바람 펴서 죽은 거야. 뭐 내 동생이랑 바람 펴서 죽은 거야. 이런 햄릿이 굉장히 충격을 받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LLM도 약간 그런 거죠. 인간이 몰랐던 어떤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이긴 한데 얘가 육체가 있어서 직접 행위하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이제 AI로 많은 겁먹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유튜브에 보면 뭐 젊은 사람들은 다 직장 못 얻는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막 협박을 하는 어른들이 많은데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그분들 보고 일자리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차라리. 예, 자기네들이 일자리 내놓기 싫으니까 AI에다가 AI 때문에 너네가 일자리를 못 얻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유튜브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요 첫 슬라이드 한 4-5개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좀 복잡한 얘기를 한 거예요. GPT-5가 대단한 건 아닌데 GPT-5가 또 대단해요. 왜? IQ 148에 박사학위자 수준의 AI다. 여러분들 그건 다 느끼고 계십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던데. 네, 여러분들 현재 원시인인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네. AI와 음성 대화 안 해본 분 다 해보셨어요? 실감 미디어니까 왜 안 해보신 분이 있네요. 10점 깎였습니다. 영상 대화 안 해본 분, 영상 대화 해본 분, 2-3분. 네. 실감 미디어를 전공하는데 어떻게 AI랑 영상 대화를 안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해볼까요? 나 오늘 지금 건국대학교 엑스스페이스라는 데 왔어요. 여기 왔더니 여기 완전 공대 분위기야. 영화 로보캅 보는 느낌도 있고 막 재밌어. 아이고, 내가 혼잣말을 했네. 나 오늘 건대에 왔는데 엑스스페이스라는 데 왔고 공학관이야. 와, 이 근처가 진짜 공대다운 그런 건물들이 쫙 있네. 근데 앉아 계신 분들은 공대가 아니고 연예인 같아. 예. 제가 오늘 이상하네요. 예, 계속 끊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3번째 얘기가 좀 뭐하네. 안녕? 안녕? 오늘 이게 안 되네요. 이상하네요. 오늘 음성 대화가 안 되네요. 왜 그러죠? 안녕. 이제 된. 이제 되네. 야, 바로 영상 통화로 가자. 네, 바로. 여기 좀 분위기 좀 보여줄게. 여기 지금 너가 정말 눈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여기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을 좀 묘사해봐.
네, 제가 보는 걸 좀 설명해드리면 지금 초록색 육각형 모양 천장 패널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앉아 계신 모습 보여요. 분위기 아주 좋아 보이네요. 오, 초록색 육갈 패널 좋았어. 딱 맞췄네. 너가 정말 눈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겠다, 그지? 와, 이런 건 나도 모르겠어. 아, 이런 건 뭐니? 이 정도는 알겠지, 그래도. 그럼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확실히 제가 보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냐고. 편하게. 뭐냐고. 그냥 말을 해. 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천장에 조명이 있고 사람들도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이 보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하자. 예, 강의 끝나고 나 저기 있다가 그 어딜 가야 되냐면 어디더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요즘 그 이름이 바뀌었더라. 내가 티맵을 열어볼게.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보자. 티맵을 열고 그냥 코엑스 옛날 이름 그대로 할게.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티맵을 열었어. 티맵을 너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니? 티맵 보여? 네, 지금 화면 잘 보여요. 키맵에 목적지 입력하신 거 보이고요. 예상 시간도 제가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약 22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22분 나오죠. 아까 근데 이렇게 저기 대화가 안 됐는데 내가 당황했다. 시연을 해야 되는데. 아, 괜찮아요. 지금은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시험 상황에서 가끔 연결이 끊기거나 오해 생길 수도 있죠. 지금 제가 한 게 챗GPT를 이용해서 여기 오른쪽 버튼을 여기 물결 버튼 같은 걸 누르면은 이제 음성 통화가 되고 여기 비디오 카메라 또 버튼 같이 생긴 걸 누르면 영상 통화가 되고 여기 또 뭐 화면 공유 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 2, 3번입니다. 딥리서치는 해보셨습니까? 이것도 정말 놀랍죠. 이거는 이제 오늘 실감 미디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GPT 스토어에는 가보셨나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수백만 개의 챗봇을 한번 써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챗봇을 만들어 보셨나요? 챗봇은 그냥 파일만 딱 넣으면 그냥 바로 뚝딱 1초 만에 만들어지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퍼플렉시티나 뭐 구글 AI 모델은 다 써봤겠고 수노 AI도 뭐 다 써봤겠죠. 제가 한 달 전부터 수노 AI 유료 회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9달러가 또 나갔더라고요. 한 달에 9달러인데 지난 한 달 동안 노래 딱 한 곡 제대로 만들었어요. 너무 바빠서 못 썼는데 좀 억울하긴 한데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또 열심히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나노 바나나라든가 VO3, 소라2 이런 것들은 뭐 여기 실감 미디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첨단 비디오 생성 툴이나 이런 것들은 뭐 상황을 아셔야 되겠죠. GPT-5 에이전트도 오늘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원시인에서 벗어나시라는 의미로 한번 적어봤고요. 네, 클룰리라는 스타트업을 만든 로일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학생인데 한국계 콜롬비아 대학 미국인인데 이 학생이 이제 컨닝 도구를 만들었죠. 온라인 면접 컨닝 도구. 그래서 아마존이나 여러 회사들을 이걸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 툴은 뭐냐면 저쪽 온라인 면접관한테는 이 화면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나한테 화면이 보이고요. 온라인 면접관이 하는 얘기를 다 AI가 듣고 그 다음에 그 화면에 있는 면접 내용을 다 AI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대답을 하는 대답을 스크린에 보여주는 거죠. 그럼 몰래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답을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됐죠. 치팅이다. 그래서 근데 이 로일리가 이 화면을 다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콜롬비아 대학에 전화해가지고 이 학생을 징계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차피 로일리는 콜롬비아 대학을 그만두고 실리콘밸리로 가서 창업을 해서 지금 1,500만 달러를 투자를 받은 겁니다. 네, 이런 게 클룰리죠. 제가 일부러 켜놓은 거예요. 제가 만약 여기서 이어버드를 여다 꽂고 강의를 하고 있었다면 AI는 제 강의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 저한테 뭔가 훈수를 두겠죠. 내가 요즘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고유명사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좀 도와줘.
근데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 진짜 필요할 때만 들어와야 돼. 요게 되게 어렵대요. 여러분들 이 아무 때나 들어오지 않게 하는 AI를 잘 개발하면 이거 여러분들 큰 돈을 벌 겁니다. 거기서 아니면 특허를 하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어떤 버튼 같은 게 있으면 좋긴 하겠죠. 뭐 우리나라 회사 중에 어떤 회사는 이제 반지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반지를 만지고 얘기할 때만 AI가 듣는 거예요. 예. 이런 건 이제 일종의 실감 미디어죠, 사실은. 예. 그치? 그래서 이런 클룰리가 이제 이 로이 리가 어떤 여성과의 온라인 소개팅 하는데도 써먹었다는 거죠. 여성이 굉장히 멋있는 얘기하면 남자들은 잘 모르면 이제 점수 깎이는데 여기에 이제 툴이 있어서 아, 야,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거에 이렇게 대답해, 이렇게 말해, 아는 척해,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소개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건데 사실은 앞으로 2, 3년, 5년 내에는 이런 실감 미디어가 정착이 되겠죠. 우리 인간이 그냥 글래스를 쓰고 있으면 계속 영상이 들어오고 거기에는 아마 마이크가 있어서 그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이어버드를 통해서 계속 저한테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켓컬리는 아예 개발자를 뽑을 때도 챗GPT를 쓰는 개발자를 뽑겠다는 거죠. 최근에 연세대학에서 뭐 학생들이 컨닝을 했니 안 했니, AI를 썼니 안 했니, 이런 건 참 창피한 해프닝이죠. 저는 경희대학교 온 이후로 모든 시험을 다 인터넷이 오픈된 상태에서 봤어요. 그 다음에 챗GPT가 나온 이후로는 모든 시험을 챗GPT를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는 환경이 인터넷이 되고 또 AI를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같이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네, 맞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을 얘기할 게 이런 것들이죠. 한 작년 초죠? 작년 초니까 벌써 1년 6개월 된 얘기입니다. 2024년 초에 조금 됐나요? 아니다. 2023년 초네요. 아니다. 2024년 초 맞아요. 예. CES에 막 이런 기계들이 나왔죠. AI 핀, 래빗. 그래서 하면 요 스마트폰 보통 제 폰이라면 이거야 절반 같은 기계를 여기에 붙이고 다니면 아까 제가 이렇게 막 흉하게 카메라를 보여줄 필요가 없이 얘는 늘 저의 앞에 있는 영상을 보겠죠. 그 다음에 얘는 또 마이크가 있어서 늘 제가 듣는 소리를 듣겠죠. 이런 게 래빗 R1이라는 기계였고 또 애플 출신의 사람들이 만든 AI 핀이라는 것도 나왔고 저 오른쪽 그림은 이제 애플의 그 전설적인 디자이너가 누구예요? 조니 아이브스잖아요. 조니 아이브스가 만든 회사가 아이오라는 회사인데 아이오라는 회사를 샘 알트만의 오픈 AI가 인수해가지고 이제 올해나 내년쯤에 어떠한 새로운 스마트폰 이후의 어떤 기계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최근 뉴스는 좀 못할 것 같다.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그거. 언제 AI가 끼어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잘 해결이 안 된대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걸 하면은 제2의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오픈 프로블럼이에요. 누구라도 이거를 도전할 수 있는 상태예요. 삼성과 LG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좀 제 생각엔 삼성과 LG는 그냥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이나 구글이 하기를. 그러나 좀 따라가려고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뭔가 리스크가 크고 투자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결국은 스타트업이 해야 되겠죠. 요즘 같은 분위기는 중국이 할 가능성이 크죠. 중국이 열심히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결국 넥스트 스마트폰이 뭐냐 하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아시다시피 이거 2011년쯤에 나왔던 구글 글래스. 네, 망했죠? 왜 망했죠? 대칭이 아니어서 망했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거울 보시고 내 얼굴 중에서 대칭이 아닌 게 있으면 되도록 대칭으로 만드세요. 점이 한쪽에 있으면 좀 빼시는 게 좋고. 여기서도 이 구글 글래스 보면 이 안경이 대칭이 아니죠. 대칭이 아니면 매력적으로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력적으로 성적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글 글래스가 실패했고요. 또 하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걸 쓰고 이제 어떤 술집에 갔는데 사람들은 술집에서 편안하게 사람들이랑 술 마시고 싶은데 어떤 너드가 이런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으니까 벗으라고 얘기했는데 안 벗어가지고 이제 싸움이 났죠. 그 사건 이후로 구글 글래스가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를 견디지 못하고 이 두 가지 이슈로 이게 실패한 게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뭐 메타에서 이제 레이반 선글라스랑 해가지고 많이 이제
대칭성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실감 미디어 하시는 분들은 사람의 어떠한 욕망, 사람들의 어떤 인식, 어떤 걸 섹시하게 생각하고 어떤 걸 멋있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도 안 멋있다는 거예요. 저 기술 좋아하는 너드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메타가 사실 뭐 레이반이랑 꼭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레이반은 훨씬 사람들한테 알려진 선글라스 회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멋있는 걸로 가야 되는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작년에 파리 올림픽 이슈인데요. 파리 올림픽에서 MBC 방송국은 5,000시간의 방송을 그 스포츠 올림픽 게임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자기 서버에 넣어놓고 AI를 거기다 붙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이라이트를 오늘 한국 체조 어떻게 됐어? 그럼 한국 체조 하이라이트이 생성돼서 알 마이클스의 유명한 저 캐스터의 목소리로 입혀가지고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거죠. 아마 내년 북중미 월드컵은 하이라이트가 대단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며칠 전에도 가나전 끝났지만 유튜브 찾아서 막 하이라이트 2분짜리, 뭐 18분짜리, 그리고 뭐 이강인 하이라이트 정도로 있었나? 손흥민 하이라이트도 별로 없어. 이번에 가나전은 손흥민이 못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기껏 그 정도밖에 없는데 이제는 뭐 김민재 하이라이트, 김민재 하이라이트는 있었어요 이번에. 그 쿠팡 플레이인가 어디에 있더라고요 김민재 하이라이트는.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진짜 사람들이 그냥 하이라이트 이름을 막 치겠죠. 조현우 하이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이라이트를 사람이 직접 만드는 거죠. 소비자가 생성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유튜브가 이제 잘 인기가 없겠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유튜브 가서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내년에는 아마 유튜브로 가서 하이라이트 보지 않고 방송국 사이트에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전국 체전이 벌어지고 있나 본데 이 God's Eye View라는 신의 시점이라는 그런 서비스인가 봐요. 그래서 전국 체전 농구와 배드민턴 경기장에 36대 카메라를 설치해서 0.1초 단위로, 제가 이거 영상을 사실 갖고 왔는데 좀 너무 무겁더라고요 파일이.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 사람 편 쪽에서 볼 수도 있고 이 사람 편 쪽에서 볼 수도 있고 뭐. 요즘 축구 중계 보면 재밌죠. 심판 카메라에서 심판 시점의 뷰를 좀 보여주는데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손흥민의 뷰, 이강인의 뷰, 골키퍼의 뷰, 우리가 뷰를 계속 바꿔가면서 스포츠를 볼 수 있겠죠. 벌써 중국에서 이미 시작을 했더라고요. CMG라는 그 회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 리플레이도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뭡니까? 신의 시점이죠. 근데 재밌는 건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류는 전쟁과 기근과 역병을 거의 극복했고 앞으로는 이제 불멸과 행복과 신성을 꿈꾸는 것이다. 여러분들 AI가 이렇게 발전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살고 싶고 더 이쁘게 살고 싶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전 세계 다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고. 그래서 이걸 유발 하라리는 불멸과 행복과 신성을 꿈꾸는 호모데우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이런 것도 뭡니까? 우리가 그냥 농구나 배드민턴을 보는데 신처럼 보고 싶은 거죠. 골키퍼 관점, 공격수 관점, 수비수 관점, 그죠? 엘링 홀란의 관점. 엘링 홀란은 키가 크니까 굉장히 위에서 보겠죠. 뭐 주앙 네베스는 되게 키가 작으니까 주앙 네베스 관점. 한국 축구가 많이 좋아진 게 이제 이강인, 옛날에 그동안에 이강인 패스를 못 받아 먹었는데 이번에 가나전 보니까 이제 이강인이 공만 잡았다 그러면 한국 선수들이 갑자기 빨라져요. 강인이한테서 좋은 패스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이태석이 딱 넣었죠. 옛날에는 너무 패스가 좋았고 한국 선수들이 받아내지를 못했죠. 이강인. 이제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우리가 신처럼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실감 미디어 하는 분들이 지금부터 특허를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개발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이 AI 시대의 어떠한 이러한 영상과 음성을 다
만들면서 AI한테 적절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아직 없다. 그리고 아직 오픈 AI도 성공을 못했다. 예. 이런 것들 관심 가지시면 좋겠고, 아까 뭐 스포츠 관점에서도 아까 하이라이트를 만든다든가 시내 관점에서 여러 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비용 효과적으로 해내고 그런 과정에서 AI가 어떻게 결합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즈니스 메소드 특허도 필요하죠. 지난 25년간 우리를 지배한 특허가 뭡니까? 이 키워드 검색 광고 특허죠. 여러분 꽃배달이라고 치시면 꽃배달 업체들이 쫙 나오죠. 맨 위를 클릭할 확률이 59%, 그 다음을 클릭하면 15%인데요. 맨 위를 누르면 꽃배달 회사가 얼마를 벌죠? 얼마를 버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얼마 벌죠? 클릭당 한 5,000원을 법니다. 제가 2007년에 경희대 강의한 내용인데요. 라식이라는 걸 보면 강남 아이언스 단가가 당시 클릭당 8,830원, 5등인 세비 단가는 클릭당 8,820원을 내고 있네요. 1등과 5등이 10원 차이로 경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터넷이 나왔을 때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걸로 돈을 얼마나 번 겁니까? 구글이 지금 현재 이걸로 1년에 400조를 벌고 있어요. 네이버는 이걸로 3, 4조를 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그런 비즈니스 메소드 특허들이 있는데요. 마약 전문 변호사를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만약 로펌을 클릭하시면 클릭당 60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클릭했다가도 큰일 나는 거죠. 홈페이지 개발은 클릭당 10만 원입니다. 현재. 그러면 앞으로 어떤 AI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까요?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건 뭐냐면 인천공항 가는 택시 잡아줘. 그러면 좀 카카오 택시 좀 얄밉죠? 비싼 거부터 맨 위에 나오고 잘 안 잡히고 막 그럽니다. 벤티를 해야 되고 뭐 복잡해요.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죠. 가장 값싼 택시를 가장 빨리 잡아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내가 잘못 눌렀다가는 비싼 택시가 잡히게 만들어놨어요. 되게 사악하죠. 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카카오만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럼 그 카카오를 규제할 게 아니라 저는 새로운 AI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희 에이전트가 나와서 어디 택시 잡아줘 그러면 카카오 택시, 우버, 티맵 택시 이런 앱을 다 열어서 거기서 가장 빨리 잡으면 나머지 택시 앱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걸 개발했는데요. 여러분들 올해 AI 챔피언십 대회라는 거 나온 거 한국에서 개최된 거 아세요? 제가 심사위원인데 2주 전에 1등을 했는데요. 1등 여기 1등 먹었어요. 카이스트 교수님이 만드셨는데 30억 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저도 심사위원 안 하고 직접 뛰려고 선수로. 저희 연구실 학생들한테 나가자고 그랬을 때 한 명한테 야 너랑 나랑 둘이 해서 1등 먹으면 15억씩 나누자 그랬더니 한 학생이 또 껴가지고 저도 할래요. 저도 할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4명 확보. 그러면 4명이 1등 하면 7.5억씩. 그래서 아파트 뭐 산대요. 7.5억이면 어디서 살 수는 있다면서요. 예. 근데 이 플루이드 GPT라는 게 뭐냐면 저기 저 심사위원 저 있네요. 여기 배경훈 장관이 있고. 네. 뭐냐면 이러한 거를 스마트폰을 입으로 부르는 거죠, 그냥 앱을. 네. 그러면 저희가 만약 어떤 이런 앱을 아까 택시를 잡아주는 AI 에이전트를 만들었다면 얘는 택시만 잡아주는 AI 에이전트로 남을까요? 그게 아니라 KTX, SRT도 또 잡아주고 항공권도 잡아주고 호텔도 잡아주고 나중에는 이제 배달 음식도 해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나오겠죠. 현재는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 앱에 우리가 하나하나 어떨 때는 배달 음식 쓰고 어떨 때는 쿠팡 열고 어떨 때는 뭐 열고 지금도 좀 힘들죠. 저도 스포티비도 하죠. 쿠팡 플레이도 하죠. 넷플릭스도 하니까 그때마다 앱을 열어야 되는데 제 AI 에이전트가 있으면 야, 김 부장 그거 어떻게 했어? 새로 나왔니? 나와서 틀어줘. 라든가. 그죠? 어제 월드컵 이제 몇 팀이 확정됐어? 예, 틀어줘. 이라크랑 UAE랑 정말 재밌게 경기했던데 그거 좀 틀어줘.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건 뭡니까? 저의 미디어 에이전트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분야의 에이전트가 그동안 모바일 앱으로 분리되어 있던 거를 하나로 통합하게 되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래스로 연결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요 2등 받은 것도 설명드릴게요. 스트라티오 코리아라는 회사인데요. 이거 뭐냐면 적외선 AI 카메라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건 플라스틱이야, 이건 쇠야, 이거는 뭐 우리야, 이건 면이야, 이건 페트병이야, 이걸 맞춰주는 그런 걸 개발했는데 저거를 2년 내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집어넣는데요.
글쎄 스마트폰에 집어넣을 때까지 장사가 잘 안 되지 않을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건 무리야 할 필요 있을까요? 우리 손이 가는데? 그죠? 그런데 앞으로 로봇에는 필요하겠죠. 로봇 손가락에 아마 카메라가 하나씩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한 손가락에만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럼 손가락이 이렇게 되면 아 요거는 나무야, 요건 쇠야, 요건 계란처럼 얇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계란은 조심스럽게 잡고 솜 같은 것도 조심스럽게 하고 이게 잡는 것만 우리가 재질마다 다르게 하고 또 그다음에 쓰레기 하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봐가지고 요거는 페트병이면 페트병만 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이거 12억 벌었어요. 재밌는 거는 2등, 3등은 또 뭐냐면요. 이건데요. 이건 5억. 예, 세이프 엔젤이라는 이건 유니스트라는 회사에서 대학교에서 나온 건데 이제 건대에서도 이런 게 나와가지고 내년에 무조건 나와야죠. 예? 이제 내년에 한번 같이 경쟁해 보자고요. 저희도 나갈 거예요. 예, 그러면 30억. 올해는요 이거 돈을 다 연구비 토달아서 주거든요. 연구비에 써야 되는데 내년에 그냥 순수 상금으로 준대요. 아파트 사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내년에 그냥 순수 상금으로 주고 올해는 연구비로 주니까 이거 올해는 연구비 받아봤자 뭐 돈 받아봤자 GPU 사고 뭐 이런 거에 써야 되는 거고요. 모르겠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예. 좀 있으면 SBS에서 방영한다고 합니다. 그거. 예, 요번에 AI 챔피언 대회 이미 넷플릭스에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산업 현장에서 이 이어폰을 끼면요, 나쁜 소리는 안 들리고 사람이 말하는 거 필요한 건 들리고, 그다음에 이머전시 시그널 같은 건 들리고, 소음 너무 심한 소문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청력을 많이 잃고 산업 재해로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건데 2등, 3등이 다 재미있게도 디바이스와 연결되는 거죠. 순수한 AI 모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실감 미디어 같은 관련된 거죠. 뭔가 디바이스와 연결되고 실세계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공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연구하고 한 거는 이런 매칭, 남자 여자를 매칭해주고 변호사와 의뢰인, 의사와 환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AI한테 얘기하면 그걸 매칭해주는 서비스 나오겠죠, 당연히. 이거 나오면 대박 나겠죠. 그럼 누가 이걸 성공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저의 관심사입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생성 AI가 에이전틱 AI가 되고 에이전틱 AI가 이제 피지컬 AI로 가는, 이거 뭐 젠슨왕이 한 그림이고 여러분 아마 다른 수업 시간에 수없이 많이 본 슬라이드일 겁니다. 제프리 힌튼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랫동안 우리의 주요 한계는 체력이었는데 산업혁명이 그 체력의 한계를 없앴고 이제는 지적 능력의 한계를 이제 AI가 없애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월에 쓴 글이 AI의 힘을 빌려서 나만의 휴브리스를 저질러보자.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2개를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뭐 카이스트에서 경영과학 박사 하나 받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박사 수료를 했습니다. 박사 1.5개죠 저는 박사학위가. 별로 저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GPT-5가 나오는 바람에 얘가 박사학위가 100개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울어야 되나요? 아니면 박사학위를 앞으로 90개 더 따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얘를 잘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얘를 잘 활용해서 오히려 제가 고등학교 때 꿨던 세상의 모든 학문을 하자는 게 저의 꿈이기도 했고 노벨상을 받자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저는 아직도 노벨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AI가 나와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허비했지만 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왜? 이제는 며칠 전에 일본에서 노벨상 하나 또 나왔죠. 그분이 뭐라 해서 30년 동안 연구했다 그러는데 이제 AI로 하면 그런 연구를 3개월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AI가 100배, 1000배 지금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썼던 글이 GPT-5 시대 가르치지 말고 맥락을 설명하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AI한테 오늘 현재 줄 수 있는 명령의 길이가 몇 글자인지 아세요? 오늘 현재 25만 6천 글자예요. 여러분 보통 몇 자로 질문하세요? AI한테? 한 10자? 30자? 25만 6천 자. 그거 뭡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려고 하는 문제를 다 파일로 잘 만들어가지고 야 이런 거야 이런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요즘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시대가 지나고 있는 건 아시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지난 3년간만 유효했어요. 뭐야?
그때는 4,000자, 챗GPT 처음 나왔을 때는 4,000자 정도로 질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질문할 수 있는 길이가 매년 5배씩 증가 중이에요. 지금 4,000자에서 2만 자, 2만 자에서 10만 자, 10만 자에서 50만 자, 지금 25만 6천 자, 내년에는 이제 100만 자 넘고 2030년에는 거의 1억 자가 넘어요. 이미 기업의 API는 1억 자 넘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는 AI한테 우리 개인은 한 20만 자, 영어로 20만 단어로 한 번에 질문할 수 있는 기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일할 필요가 있나요? 중요한 건 얘한테 일을 잘 시키는 사람이 노벨상도 받고 돈도 버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문서를 설명을 잘 해주고 목표 달성 기준이나 평가용 데이터를 제시하고 나면 얘가 알아서 다 일을 하고 우리는 좀 자고 있다가 깨가지고 잘했니?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컴퓨터나 수학으로만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거기에 얘가 손발을 우리가 로봇을 붙이면 얘가 열심히 밤새 실험을 하겠죠. 실험하는 과학이라면 또는 공학이라면 얘가 또 만들겠죠. 만들고 실패하고 만들고 실패하고. 그동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힘들게 연구했는데 이제는 좋은 아이디어,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만 있다면 세상에 불편한 걸 자꾸 봐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 부자들의 고통, 일반인들의 고통, 저걸 해결할 방법은 뭘까?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고 감수성 있게 그걸 발견하고 그걸 AI한테 야, 나는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 얘한테 명령하고 우린 좀 쉬고 얘네도 막 밤새고 하고 있으면 하고 나서 얘가 결과 나오면 야 잘했냐 못했냐. 하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야 되죠. 왜?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얘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얘를 디렉션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과 일하면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데요. 똑똑한 사람들은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죠. 그죠? 그 사람들도 욕심이 있으니까. 하지만 AI는 그렇게 욕심 없어요. 지금 나중에 AI가 우리를 뭐 지배한다 그러는데 그건 아직 공상과학의 영역이고 그거는 그냥 미국 사람들만 좀 고민하라고 그러세요. 미국의 나사 같은 데만. 왜? 미국은 더 이상 자기를 이길 나라가 중국밖에 없잖아요. 또는 AI.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걱정하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AI가 인간을 뭐 지배하니 많이 이런 것들은 되게 담론일 뿐이죠. 예. 그래서 반복적 실험과 작업은 AI한테 시키고 인간은 전략 설계자, AI가 내놓은 결과의 해석자, 검증자, 그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과 새 연구 주제 발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것조차도 앞으로 AI가 한다는 말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린 다 어떻게 되죠? 죽죠. 자꾸 장기적인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냥 지금 안 되는 거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AI나 좀 잘 쓰자고요. 예, 뭐 5년, 10년, 20년, 30년, 뭐 100년 후에 우린 아무리 그래도 죽을 텐데 뭐 그럴 바에는 우리 노력 안 해야죠. 너무 장기적인 얘기 하지 말고 뭐 AI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추세는 젠슨 왕이 10월 달에 이런 기계를 하나 줬죠. 앨런 머스크한테. 이 기계가 일론 머스크 손아귀에 들어오네요. 요거 하나가 4,000달러짜리 엔비디아 DGX 스팍이라는 기계인데 요게 2,000억 파라미터가 들어갑니다. 챗GPT 3.5가 1,750억 파라미터죠. 그러니까 챗GPT가 들어가는 거예요. 3년 전에 나왔던 챗GPT가 이제 이 컴퓨터 하나에 들어갑니다. 저 두 대 연결하면요. 4,000억 파라미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라마가 들어가요. 라마 3.1인가가 4,050억 파라미터죠. 요 두 개가 들어가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AI가 저 멀리 되게 무서운 기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 기계는 그냥 4,000불, 한 500만 원만 주면 내가 그냥 들고 다니는 A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강력한 AI는 2년이면 내 PC에 들어오고 5년이면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가장 강력한 GPT-5는 어차피 2030년이면 내 스마트폰에 들어온다. 그럼 뭐야? 그때는 무슨 시대예요? 실감 미디어의 시대죠. 가장 강력한 AI가 내 그냥 헤드셋 또는 내가 갖고 다니는 뭐 벨트 또는 뭐 어디에 있겠죠, 그죠? 거기 하드디스크가 있고 여기에 막 아이언맨처럼 핵융합을 이제 에너지를 핵융합으로 할지 아이언맨처럼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서서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특히 여기 분들은 젊은 분들이니까 5년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 보통 AI는 지금 1년에 4배씩 증가 중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AI로 영상 만들면 몇 초짜리 만들죠? 한 20초? 예. 그거가 매년 지금 4배씩 증가 중입니다. 그러면 1년에 4배면 2의 자승이잖아요. 5년이면 2의 10승이니까 1024니까 1000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5년 금방 가는데요. 5년 후면 거의 모든 게 1000배가 돼 있어요. AI로 만들 수 있는 영상의 길이도 1000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가다가 뭔가 좀 이렇게 수그러들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5년간 1000배였어요. 평균 1년에 4배씩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년도 그렇게 된다면 1000배가 또 되는데 무서운 일이죠. 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만약 영화로 얘기하면 우리가 간단한 시나리오만 얘기하면 그냥 2시간짜리 영화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카이스트 김태식 교수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영화는 사람이 나오는 럭셔리한 영화와 사람이 안 나오는 그냥 보통의 영화. 그 사람이 나오면 왜 사람을 썼어? 비싸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쓰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 유명한 배우들 한 자리에 모으기가 어려운데 AI를 써서 이제 앞으로는 캐스팅도 그냥 유명한 배우라도 당신이 몇 장면은 나오는데 나머지는 그냥 당신의 모습이 있는 AI를 쓸게요. 그러면 그 배우는 싫을까요? 좋죠. 출장 갈 필요도 없고 오케이 알았어 내가 나중에 검수만 할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AI 실감 미디어는 결국은 아까 보세요. 컨텍스트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그 컨텍스트를 처리하는 AI 모델이 우리 이 스마트폰이나 어떤 헤드셋이나 어떤 우리 실감 미디어 디바이스에 들어오니까 얘가 로컬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고 부족한 건 저 멀리에 클라우드랑 일을 하겠죠. 그런 형태로 해서 결국 실감 미디어는 사용자의 보조 메모리와 라지 멀티모달 모델 또 비주얼 랭귀지 액션 모델에 입력될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것이고 동시에 또 클라우드 기반의 프론티어 모델에 연계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정말 왕촉이죠. 왜? 챗GPT가 기껏해야 텍스트만 만들잖아요. 너무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그냥 내가 말하면 얘가 홀로그램을 그냥 보여줘야 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면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만 하면 뭘 만들었잖아요. 뭐 빛이 있으라, 뭐 동물 만들어라. 아마 앞으로는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겠죠. 말을 하면 그 말과 연결된 LLM이 일을 하고 그거와 연결된 피지컬 AI나 로봇이 또 일을 해가지고 사람은 말을 하면 하나님처럼 그것이 뚝딱 생기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근데 당분간은 그렇게 피지컬한 머티리얼이 나오는 거는 좀 더 나중 얘기고 우리 실감 미디어 하는 사람들은 쉽잖아요. 그죠? 말을 하면 그 결과가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나와서 사람의 감각기관에 다시 자극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왔다가 피드백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모달 출력에 실감 미디어가 강력하게 결합돼서 사용자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 보이스와 사운드 이런 게 다 컨텍스트잖아요. 제가 오늘 와서 아까 여기 진짜 공대스럽다, 좋다, 뭐 이렇게 제가 받은 느낌을 사실은 그대로 AI가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온 지 한 30분 됐는데, 30, 40분 됐는데 그때 받았던 컨텍스트가 사실 저의 메모리에, 저의 이 생물학적 브레인에도 들어가는 동시에 제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에도 디지털하게 들어가면서 적절히 압축할 거 압축해가면서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순간 얘는 방금 제가 봤던 걸 다 활용해서 답을 내야지 똑똑한 애지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멍청해서 안 쓰겠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프라이버시죠. 영원한 문제가 프라이버시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러한 많은 기기들은 먼저 기업용이나 공공장소용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프라이빗한 스페이스에서 사용되는 것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녹화를 동시에 개인의 특징을 지우는 그런 것을 강제하거나 영상을 녹화하는 것 자체를 아예 글라스는 영상을 녹화하는 것 자체를 아예 금지한 제품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어떤 글라스를 쓰고 다녀도 우리가 마치 지금
지하철에서 만약 카메라 열고 막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면 불법이죠. 예, 무슨 도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스마트 글래스를 이렇게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막 쓰고 다니는 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또 같이 고민하고 여기서도 굉장히 사업 아이템이나 특허나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이 연합학습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제가 버튼 터치 아트에 썼던 시나리오. 그래서 저는 제가 2018년에 썼던 이 책에서는 결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하도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내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게 되지 않나. 좀 슬플 것 같긴 해요. 그런 세상이 되면. 근데도 한번 그런 상상을 해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다 자발적으로 전자 마스크나 어떤 헝겊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스마트 글래스를 쓰겠죠 또. 그러니까 스마트 글래스가 싫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게 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싫어서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게 세상에 전파되지 않게 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 개인과 인간 사회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요. 저는 결국은 AI는 이런 지능을 증강시키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 지겹게 들으셨던 AI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이나 국가가 AI를 잘 사용하는 개인이나 국가한테 진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너무 지겹게 들으셨죠. 그런 과정에서 뭐 이러한 창의력 교육도 중요하지만 음미 능력, 특히 이런 실감 미디어 있는 분들은 뭐 음악도 엄청 들으셔야 되고 클래식 음악도 다 알아야 되고 전 세계 미술사를 다 꿰뚫어야 되고 영화도 다 알아야 되고 사실 그래야죠. 그래야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뭐 일 때문에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좋아서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꼭 뭐 그런 그다음에 미래에 관련된 얘기 몇 가지 더 일자리와 관련돼서 하면 제가 2005년에 쓴 논문이 이창호 부단을 이기는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2005년에 썼는데 그럼 11년 후인 2016년에 알파고가 이제 이창호를 이긴 게 아니라 이세돌 부단을 이겼죠. 근데 바둑에 알파고가 인간을 다 이긴 다음에 바둑은 망했습니까? 바둑이 망하지 않았더라고요.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을 읽어보면 바둑이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바둑이 민주화가 됐대요. 이제는 바둑을 배우려고 일본, 중국, 한국에 유학 올 필요가 없대요. 그냥 알파고, 카타고라고 하죠 요즘은. 카타고만 딱 깔면 그냥 누구나 바둑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스승님이 인간이 아니라 이제 AI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세계 챔피언 된 사람이 우리나라의 신진서 부단. 그리고 AI가 선생님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위권 기사들이 엄청 잘하는 거예요. 격차가 오히려 없어지는 거죠. 민주화되는 거죠. 처음에는 바둑 기사들이 AI를 그대로 복붙했대요. 그래서 이제 바둑은 끝났다. 사람들이 그냥 생각을 안 하고 AI를 그냥 다 카피만 해. 근데 요즘 아니래요. 2.0 시대는 어떻게 됐냐? 자기만의 수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바둑 AI가 이렇게 두라고 몇 개를 주잖아요. 다 승률이 50% 넘는 수면은 그 중에서 자기가 이해가 되는 수, 그다음 자기 기풍에 좀 맞는 수를, 자기 자존심에 맞는 수를 선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다시 바둑의 유행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처음엔 다 망할 것 같지만 어느 분야, 아까 영화, 음악, 어떤 분야에 AI가 들어가면 거기서 인간 최고수가 이제 AI한테 무너지면서 야 이제 인간은 끝났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서 다시 인간은 그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고 거기서 그걸 잘하는 신지서 같은 사람은 세계 챔피언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은 잘하는 바둑 기사가 되는 것처럼 모든 분야는 그렇게 변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컨퍼런스에서 가보면 이렇게 한국 사람이 얘기하면 영어로 번역되고 외국 사람이 얘기하면 한국어로 바로 플리토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죠. 동시통역사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ATM 아시죠? ATM이 나온다면은
은행원들이 다 직장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1960년대, 70년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을 지점을 운영하는 비용이 절감된 거예요. ATM 덕분에. 그러니까 은행들이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지점을 내기 시작했어요. ATM으로 허드렛 일은 ATM이 하고 중요한 일만 인간이 하면 되니까 지점을 운영하는 비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맨날 우리가 송금하고 이러는 거 저 초등학교 때는 은행 가서 했어요. 초중고 때. 대학 때도 마찬가지죠. 은행을 진짜 일주일에 여러 번 갔죠. 1980, 90년대까지 그랬죠.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이 2000년쯤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모든 우리 트랜잭션 하나 다 은행에 가야 되는 얼마나 귀찮았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 비행기 조종사도 원래 비행기 한 대당 서너 명이 운전을 했었는데 요즘 두 명을 줄여가지고 조종사가 필요 없을 거라 하지만 오히려 비행기 운영 비용이 더 내려와서 비행기가 운항하는 데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조종사가 더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TV가 보급돼서 영화가 정말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TV로 영화를 보기 시작해서 영화를 더 좋아하게 돼서 극장을 더 많이 갔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등장해서 마구가 실직할 거 걱정해서 연구에서 어떻게 됐을까? 적기조례라는 게 나왔죠. 자동차에는 빨간 깃발을 달아가지고 이 빨간 깃발을 단 자동차는 마차를 추월하면 안 돼요. 되게 바보 같은 주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발전합니다. 결국 자동차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직업이 새로 나왔겠어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죠? 네. 네. 그리고 카메라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화가에서 사진사로 변신했습니다. 나는 붓을 놀려야 돼, 꼭 붓을 써야 돼 하는 건 자기의 고집이죠. 화가의 미션이 뭐죠? 붓을 쓰는 겁니까? 화가의 미션, 직업으로서의 화가의 미션은 고객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가 나왔으면 고객이 싫어했을까요? 당시에? 너무 신기했겠죠? 고객님, 우리가 지금 제 붓으로 그려드리지 않고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 훨씬 더 빨리 고객한테 그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하루에 더 많은 고객을 상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 AI도 똑같죠. 여러분들께서 AI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일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다. 결국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가 못하는 일들이 여전히 많아요. 설득, 협상, 협력, 새 문제 정의, 리더십, 인간관계 이런 거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앞으로 인간관계를 더 잘해야 됩니다. 네, 왜 AI는 인간관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I를 숨겨진 여러분들의 조수로 쓰고 야 너는 인간관계 못하지. 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인간관계를 하고 설계적 일도 못하죠. 그래서 AI가 못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더 강조해서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